그 캄보디아 민간협력 전대차관 이디셰프 그 관련된 예산 편성 그 작년도에 1,300억이 편성이 됐었는데 제가 이 예산 편성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슬라이드를 좀 보시면요. 그 2015, 16년, 17년 동안에는 30억씩 그 예산 편성됐었는데 집행 이 수준이 워낙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는 전대차관이 전혀 편성이 안 됐어요. 근데 2023년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6억 편성되고 50억 편성되는데 집행이 전혀 안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2025년 작년 올해 예산으로 작년에 1,300억이 편성이 돼요.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급정을 했는지가 의문인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예, 뭐 당시에는 대외 협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민간 협력이라는 또 새로운 또 사업까지 만들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집행도 안 됐는데 2년 동안 집행도 안 된 걸 가지고 또 갑자기 1,300억을 급정한 거란 말이에요. 네. 누가 이걸 설득력이 있다고 보겠어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제 기재부 예산 편성 과정을 살펴보니까 2024년 2월 7일에 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게 됩니다. 예산 이때 이 전대 차관이라는 게 사실상 처음으로 이 공식적인 장기 운영 계획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7월 10일 날 수출입은행이 1,300억을 요구를 해가지고 캄보디아 600, 약 50억, 인도네시아 650억 정도가 편성이 되는데 이 돈이 2025년 올해 5월달에 400억이 아프리카 쪽으로 국가로 전용이 돼버려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7월 4일 날 아예 예산이 없어져 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1년 앞도 못 내다보는 예산 편성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살펴보니 여러 가지 의문이 가는 거예요. 우선은 첫 번째, 전대차관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급증한 사유가 뭐 예를 들면 필요하다라는 건 인정한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뭐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뭐 합리적으로 양이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급증할 사유가 불명한 거죠. 설명해 보셔요. 이유가 뭔지. 예, 이렇게 갑자기 늘려야만 되는 이유가. 이게 뭐 그런 부분에 어떤 민간하고 좀 협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은 된 거는 뭐 또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갑자기 급증한 거에 대해서는 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좀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누가 봐도 이게 설득력이 없어요. 근데 이게 수출입은행이 이제 기재부에다가 예산 편성 요청을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수출입은행은 이 전대차관을 민간 금융기관이 현지에 있는 금융기관에 이제 일종의 대여를 해주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수출입은행 입장에서는 캄보디아나 인도네시아가 뭐가 필요한지를 이렇게 금융기관의 사업 의향서, 참여 의향서도 받고 또 사업 계획도 받고 이걸 심사하고 실사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에 예산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보니까 수출입은행은 대외경제협력기금 민간지원 진행 현황 및 향후 계획이라는 그 서류를 보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절차를 만들어놨는데 이 절차를 하나도 안 지켰어요. 이걸 안 지킨 상태에서 1,300억 예산을 신청한 거예요. 그리고 기재부는 그거를 승인을 해준 거예요. 이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수출입은행이 전대차관 이 1,300억을 편성할 것을 요구할 때 산출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 정액 필요성 및 산출 근거라고 한 자료를 기재부에 제출했는데 지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총액만 들어가 있어요. 기재부는 요거 총액만 받고 예산 편성해 주나요? 답변해 보시죠. 예, 하여튼 뭔가 하여튼 좀 정상적이지는 않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분명히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기재부의 예산 편성이라는 절차가 있을 텐데
이 대외 협력 기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수원국에서 구체적인 요청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이 시행 기관이 그게 수출입은행이 그 수원국의 요청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그 심사 결과를 가지고 기재부에 요청하고 기재부도 그 심사 내용을 평가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절차가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이게 제가 보니까 뭔가 이게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한번 쭉 살펴보니까 2022년 5월 22일, 2023년에 처음으로 이제 예산 편성이 되는데 통일교 윤영호 당시 세계본부장이 통일교 창립 68주년 기념식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대통령을 만났는데 1시간 독대를 했다. 많은 얘기가 있었다. 거기서 동의한 내용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22년 6월달 4개월 후에 윤석열 정부에서 캄보디아 대외 경제협력기금 차관 지원 한도액을 7억에서 15억 달러로 정액을 합니다. 그리고 2023년 5월 1년 후에 통일교의 피스 서밋 2023 행사에서 마찬가지로 윤영호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 이 사람 지금 구속돼 있죠. 이 사람이 메콩 피스파크 프로젝트는 이미 실체적 건립을 위해 대항해가 시작됐다. 국가 단위 ODA 연대 프로젝트로 진행될 이 프로젝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통일교의 이 프로젝트가 정부의 ODA 사업으로 진행된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명백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ODA 사업, EDCF 사업 예산이 편성되는데 절차적인 아무런 근거도 없었고 통일교의 이 실력자가 이런 발언을 하는 거 보면은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통일교하고 연결되어 있는 정치적 배경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답변해 보세요. 예, 뭐 저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뭐 파악하지 못해서 제가 정확하게는 못하지만은 어쨌거나 하여튼 그 캄보디아 EDCF 사업은 종교 사업하고는 갈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EDCF는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 간의 계약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저런 얘기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도 또 이런 시설에 자금이 집행되지는 않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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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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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알겠습니다.